6절에요. 7 나팔 가진 7 천사가 나팔을 불기를 예비하더라. 7절요.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 땅에 쏟아지며 땅의 3분의 1이 타서 사위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서 사위고 각종 푸른 풀도 타서 사위더라. 야, 이거 무시무시한 일이 일어납니다. 이제 전 3년 반 동안 일어날 재앙인데요.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 땅에 쏟아져 땅의 수목 3분의 1이 타고 푸른 풀도 다 탑니다. 이 현대 전쟁의 무시무시한 참상을 묘사한 것인데요. 옛날에 사도 요한이 살던 시대는 무기라고 해봤자 창 던지고 활 쏘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요사이 원자탄, 수소탄 터지는 것은 그 환상을 보고 도저히 설명을 할 수가 없죠. 수소폭탄 메가톤급 하나면 웬만한 나라 하나가 순식간에 날아가 버립니다. 요사이. 옛날에 사도 요한 시에 활이나 창 던지던 그때하고는 비교가 안 되죠.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보니까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 땅에 쏟아지가 땅 수목 3분의 1이 땅 3분의 1이 타서 사위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서 사위고 각종 푸른 풀도 타서 사위되는 이 어마어마한 파괴는 그 요한 시대에는 꿈도 못 봐요. 땅 3분의 1이 불타버리고 수목 3분의 1이 불타버리고 이런 큰 재앙이 어떻게 감히 일어납니까? 그때는 지진이 나거나 산불이 나도 그런 재앙은 있을 수 없어요. 그러나 오늘날에는 이 말이 수긍되고도 남은 것입니다. 1945년 8월 일본 히로시마 원자 폭탄이 떨어졌을 때 그때 히로시마와 나가사키 두 도시에 죽은 사람 수가 20만 명입니다. 근데 그때 원자탄이라는 것은 하나의 원시적인 원자탄입니다. TNT 2만 톤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대륙간 탄도미사일에 장착된 핵탄두는 그때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떨어진 폭탄의 10 내지 25배 위력이 있습니다. 그러면 대륙간 탄도탄 휙 하고 우주에 올라가 저 직구에 떨어지는 것은 한 번 떨어지면 여러분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20만 명 죽었으면 한 방에 200만 명에 혹은 250만 명이 죽습니다. 그런 대륙간 미사일 하나 날아가는. 그 지금 북한이 그 이까붐이란 대륙간 탄도탄을 개발하려고 한번 쏘았지 않습니까? 연습용으로 쏘았는데 그것 때문에 미국이 떠들썩하고 일본이 막 떠들썩하고 야단법석한 것은 북한이 그 이까붐을 만들면은 이걸 가지고 일본 도시를 때리면은 적어도 한 도시가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이걸 만약 하와이나 알라스카나 로스앤젤레스까지 날아가면 미국이 이거 박살납니다. 그래서 미국이 북한을 협박을 했다가 달랬다가 온갖 일을 다 합니다. 쌀 줄게 그거 하지 마라. 옷 줄게 하지 마라. 원자로 만들어줄게 하지 마라. 달랩니다. 그러나 북한은 협박밖에 살 길이 없기 때문에 죽고 나서나 거기 자꾸 매달립니다. 왜? 살 길이 배운 게 협박밖에 배운 게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 협박하는 거예요. 대륙간 탄도탄이라는 것은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 수소폭탄은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내린 폭탄의 30배 내지 40배 많습니다. 그렇다면 수소탄 하나가 터지면 한꺼번에 600만 명 내지 1천만 명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요사이 여러분 이 전쟁이라는 것은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요사이는 여러분 핵미사일도 정확하게 날아갑니다. 옛날에 아주 장님처럼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아예 쏘면 그 정확한 도시에 태평양을 건너서 태평양을 건너서 정확한 그 도시에 떨어질 만큼 오늘 전제 장비가 완성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초음속 전폭기가 공중에 떠서 날아가서 떨어뜨리지요. 핵잠수함이 물속에서 쏘아 올리지요.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정말로 무시무시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모르고 사니까 편안하지, 알면은 편안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전 3년 반 동안에 여러분 전쟁이 많이 일어날 것은 제가 전에도 말하겠지만은 전 3년 반 동안에 이스라엘과 아랍 간에도 전쟁이 일어나고 또 중국과 유럽 통합 국가도 서로 밀고 땡기고 이래서 국지전이 상당히 많이 일어납니다. 전 3년 반 동안에 세계의 주도권을 잡으려는 그 전쟁이 무시무시하게 나요. 미국과 자유세계가 이스라엘을 밀고 소련과 아랍이 단합되고 그래서 거대한 전쟁도 일어났는데 그게 때는 원자탄, 수소탄 막 쏟아붓습니다. 뭐 죽기 아니면 살기로. 그러므로 원자탄, 수소탄 같은 것이 수없이 터지면서 우박이 떨어지고 산천 초목이 불에 타는 모습을 피 섞인 우박과 불로 보았습니다. 일본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원자탄 떨어졌을 때도 폭발로 뜨거워진 수증기가 하늘로 흰 구름, 버섯구름 같이 올라가서 대기층에서 냉각되니까 그것이 우박으로 변화되어서 우박이 비와 같이 쏟아졌습니다. 사실 그런 일이 벌써 있었죠. 그러므로 수증기가 엄청나게 뜨거우니까 온 호수와 강이 다 말라버립니다. 이 수증기 하늘에 올라가서 저 높은 대기에서 찬 공기 만나서 이것이 우박 덩어리가 돼서 쏟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 벌써 그거를 보았다. 첫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 땅에 쏟아지며 확 불덩어리 속에서 우박이 쏟아지니까 막 피같이 보이거든. 불덩어리 속에서 그냥 막 우박이 막 쏟아지고 막 이러니까 확 불같이 보이고 그냥 비가 오니까 비가 그 불에 비추어서 핏빛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요한이 보니까 이건 불이요. 그 불이 또 비에 비치니까 피요. 우박이요. 일시킨 것이 하늘에서 막 쏟아져 가지고서 적어도 땅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 3분의 1이 탄다. 거대한 전쟁. 거대한 전쟁. 그러니까 그때 여러분 이 땅에 안 살아있기가 다행이지 그때 살아있으면 참 곤란하지. 그때까지 살아있고 싶은 사람은 뭐 계시라만도 나는 안 있을랍니다. 반드시 여러분 전 3년 반 동안의 세계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이스라엘과 아랍과 자유세계와 다시 공산주의로 돌아간 소련과 거대한 정치 권력으로 일어난 중공과 유럽과 몸부림치는 싸움이 일어납니다. 그때는 원자탄, 수소탄에 있는 것 다 내가지고 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무시무시한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전 3년 반 때에 여기에 붉은 말이 나오고 청황색 말이 뛸 때 전 세계 인구의 4분의 1이 죽는다 그랬는데요. 전 세계 인구의 4분의 1이 전 3년 반 동안 죽는다면 현재 60억 인구 가운데 15억이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5억이 죽기 위해서는 원자탄, 수소탄이 떨어지지 않고는 15억이 어떻게 죽어요? 우리 한국 인구가 대한민국하고 북한 다 합쳐도 7천만인데요. 여러분 7천만 인구가 다 죽는다면 어마어마한 살상 아닙니까? 그런데 15억이 죽는다는 것은 이것은 원자탄이나 수소탄 전쟁이 일어나지 않고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러므로 이런 전쟁이 일어나고 나면은 지구상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땅이 불탄다.
여러분, 지구상의 3분의 1의 땅이 불타버리면 논밭의 곡식들이 다 타버리고 토양이 황폐해 들어서 결국에는 어마어마한 기근이 또 다가오는 거예요. 전쟁이 있으면 그 다음 기근이 다가오는 거예요. 근데 땅의 3분의 1이 그냥 원자탄, 수소탄이 떨어져서 황폐하게 되고 그 토양이 전부 다 못 쓰게 되니까 어마어마한 기근이 다가오죠. 현재 세계 인구 27%인 15억이 넘는 사람들이 굶주리고 있는데 그때는 극심하게 될 것입니다. 현재 굶주린 세계 인구가 15억인데 현재는 그래도 다 농사 짓고 살아도 그래요. 그런데 지구의 3분의 1이 불타버렸는데요. 그러니까 뭐 그때 굶주리면 이루 말할 수 없죠. 전쟁에 죽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굶어서 죽는 사람이죠. 그렇게 많아요. 사람이 배가 고파 죽으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거기에다가 또 수목 3분의 1이 타버렸다. 여러분, 이 수목은 지구의 폐입니다. 우리가 폐로서 숨을 쉬어가 산소를 마시더리고 탄산가스를 내뿜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지구 폐는 수목인데 수목은 이 세상의 모든 탄산가스를 받아들여서 그거를 산소로 변화시켜서 내보내줍니다. 이러므로 수목이 없으면 사람들이 살 수가 없어요. 사람들은 개발한다고 그냥 막 산천초목을 다 불태우고 개가 난다고 야단법석하는데 그거 자기 죽을 무덤을 파는 거예요. 자연을 훼손해버리면 나중에 사람들은 그 자연이 우리에게 공기를 정화해 주지요. 물을 정화해 줍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려오면 그 비를 전부 자연이 나무 뿌리에 모아가지고 그걸 정화해서 맑은 물을 줍니다. 이래서 자연은 우리에게 생명의 근원입니다. 물을 정화해서 주고 홍수를 막아주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대기 중에 탄산가스를 다 받아들여가지고서 산소로 변화시켜주고 지구가 더워지는 것을 막습니다. 탄산가스가 들어오면 지구가 더워져요. 지구가 더워지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지구가 온난화해, 지금도 지구 온난화가 되어서 우리 한국에도 중부, 이북에서는 자라지 않던 식물들이 지금 민통선 지역에도 자라기 시작하나요? 탄산가스가 차지면 탄산가스는 지구를 둘러싸고 지구를 온난하게 만듭니다. 뜨겁게 온실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면 저 남극과 북극에는 거대한 빙산이 녹습니다. 큰 얼음 빙산이 녹으면 해수면이 높아집니다. 해수면이 높아지면 많은 나라들이 물에 잠깁니다. 해수면이 높아지면 일본 같은 것은 사라져버릴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 제주도 같은 것도 물에 잠겨버리고 우리나라 부산이나 목포나 저 해안지구는 물에 잠겨버릴 수 있습니다. 대재앙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해수면이 높아지면은 지구 표면이 물에 담길 뿐 아니라 자연재해가 일어나서 많은 짐승떼들이 죽고 식물들이 자라지 못하고 거대한 변화가 일어나죠. 그러니 인간의 전쟁을 통해서 땅 3분의 1이 완전히 황폐되고 그 다음 나무 3분의 1이 죽으니까 지구가 온난해지고 오존층이 파괴되고 산성비가 내리고 이거 뭐 살 수 없는 시가 되죠. 오늘날 저 남미의 아마존 열대림이 지구 산림의 50%를 차지해서 그 아마존의 열대 산림이 지구의 폐입니다. 그 지구에서 뭐 사람이 뿜어내는 탄산가스에다가 공장 연기, 그 다음에 자동차 배기가스, 이 탄산가스를 전부 흡수해가지고 산소를 뿜어내는데 이 아마존 강의 그 지구 산림의 50%가 개발이라는 이름으로 불태워버리고 남발하고 해서 점점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7%밖에 남지 않았어요.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데 이산화탄소를 흡수해서 산소로 변화시킬 나무 숲이 없습니다. 폐가 없어져요. 이러므로 점점 지구는 더워집니다. 벌써 한국에도 여러분 4만 4원이라고 했는데 이제는 4만 10원이라고 합니다. 사흘 춥고 나흘 따뜻한데 이제는 사흘 춥고 열흘 동안 따뜻해요. 이만큼 벌써 지구가 온난해졌습니다. 이래서
이 생태계에 큰 변화가 다가옵니다. 이 추운 데서 더워야 피는 꽃들이 이 추운 데서 지금 꽃이 활짝 피고 그래요. 그리고 추울 때는 따뜻한 곳으로 날아가던 철새들이 으리벙벙해가지고 안 날아가고 있어요. 이게 겨울이가 여름이가 이거 한국이 이거 겨울인가 봄인가 철새가 혼동을 해가지고 안 날아가고 지금까지 있어요. 이만큼 이 지구온난화가 벌써 한국에도 다가와서 생태계에 굉장한 변화를 가져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 농작물 피해도 많은 것은 추워야 벌레들이 죽는데 죽지 않으니까 벌레들이 죽지 않고 그들이 있어 농작물 피해도 심하고 또 여러 가지 질병들도 창궐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 이 세상이 지금도 살기 힘든데 앞으로 수목의 3분의 1이 다 불타버린 세상은 폐를 반쪽 갈라내버린 사람 같습니다. 폐가 반쪽만 있으면 잘 뛰지도 못하고 심한 일도 못하는 것처럼 지구가 그냥 지구 폐가 활동을 못해요. 오늘 우리는 어마어마하게 자연 훼손하지 말라고 이 푸른 자연을 보존해야 되겠다고 주장을 해야 되는 것은 아무리 사람이 개발해서 경제적으로 부유하게 되려고 해도 개발해놓고 난 다음 그 국민들이 병들어 다 죽어버린대요. 우리나라에도 그냥 살림을 딱 해서해보면 국민들이 숨을 쉴 수 없어. 기관지염이 걸리고 산소가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그로 인해서 다가오는 여러 가지 병이 걸려서 좋은 집 지어놓고 돈 많이 벌어가지고서 여러 가지 질병이 걸려 고통하고 자기 생명대로 살지 못하고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여러분 자연을 훼손하면 우리도 같이 죽습니다. 절대로 자연을 훼손하면 안 돼요. 아무리 개발하더라도 자연에 친화적인 개발을 해야죠. 한강물을 습게 만들고 공장로 폐수를 막 부어내가 온 중금속이 항구에 강마다 넘쳐 흐르고 물고기들이 다 죽고 그것을 물로 마시고 기형아가 생겨나고 온갖 병들이 다 생겨나고 이런 지경이 지금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한국의 강들 중에 맑은 강이 어디 있습니까? 강도 썩고 토양도 썩고 공기도 오염되고 썩고 뭐 다 썩어요. 그러니 과연 오늘날 경제개발이 우리 삶에 진실한 행복을 갖다 주는지 아닌지 굉장한 퀘션을 붙여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어릴 때는요 학교 갔다 오다가 도랑물 그대로 막 마셨어요. 학교 갔다 오다가 뭐 배가 고프니까 물이라도 마셔야 되겠다고 그냥 그런 도랑물에 그냥 푹 마시거든요. 그래도 배탈 안 났어요. 요 사이 도랑물 마실 곳이 어디 있어요? 마셨다가는 가는 거지 뭐. 그러므로 자연훼손이라는 것은 중대합니다. 우리나라도 이제는 경제개발 이런 정도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굉장한 힘을 써서 시민들이 힘을 합쳐 나무 한 그루라도 베지 말아야 돼요. 요사이 뭐 우리 한국은 개발한 이름으로 20년 30년 된 나무를 그냥 막 잘라버립니다. 아니 감히 성떨어져요. 나무 한 그루가 자라는데 20년 30년 걸리는 것을 막 하루아침에 가서 불도저를 밀어 제끼고 막 다 돈만 벌면 됩니다. 미쳤어요. 미쳤어. 정말 미친 겁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 후손들은 어떻게 삽니까? 산소가 없는, 폐가 없는 이 땅에 어떻게 삽니까? 서울의 폐는 남산이라고요. 남산이 저렇게 푸른 풀밭이 우거지는 것은 서울에 있는 많은 탄산가스를 거기에서 걸러낸다고요. 남산조차 없었으면 서울이 어떻게 됐겠어요? 여러분의 정원에라도 여러분께서 나무 한 그루라도 심어야 됩니다. 정 안 되거든 아파하되 화분에다가 나무라도 하나 심어놔요. 왜? 정신적인 안정을 가져옵니다. 이 정신적으로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고 고통을 당한 사람이 푸른 것을 바라보면 즉시로 안정이 다가와요. 과학적으로 그 뇌파 검증하는 거 보니까 스트레스를 받아 정신적으로 고통당하는 사람이 방 안에 놓아둔 화분에 파란 나무를 잠시 보고 있으면
뇌파가 그냥 안정이 돼요. 이 사람은 자연을 바라보고 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집안에도 반드시 화분에 나무 심어놔야 집안의 부부간은 싸움을 안 해요. 막 스트레스 받아가지고서 막 신경이 이래 써가지고서 말만 하면 그냥 탁탁 쏘고 그래서 싸움하는데, 그러나 집에 들어오면 집안에 이 나무가 이렇게 있으면 마음이 한결 좋아져요. 그 증명으로 교도소에 흉악범을 한 방에 넣어놓으면 막 저끼리 막 싸우고 뭐 욕질하고 막 온갖 짓을 다 했어요. 이걸 어떻게 하나 아무리 교화를 안 되는데 나중에 그 교도소에 화분을 갖다 놨답니다. 나무를 심은 화분을 갖다 놓고 그 죄수들이 그 나무를 보도록 그렇게 하고 나니까 그다음부터 그 교도소 내 때리고 치고 받고 하는 게 없어져 버렸답니다. 그 우리 한국의 예가 아니고 미국 교도소에서 시험한 사건을 텔레비 방영하는 것을 제가 보았는데요. 그래서 그 교도소 내에 들어가서 서로 때리고 뭐 치고 막 상처 입고 하는 것이 아무리 교훈을 해도 안 되고 예배를 봐주어도 안 되고, 그런데 화분에 나무를 심어 갔다니까 이 사람들이 그 방에 들어오며 나가면서 푸른 나무를 보더니만 마음이 안정되어 가지고서 싸움을 거치더라. 그러므로 부부 싸움 많이 한 사람 있어요? 나무 갖다 놨어. 나무 갖다. 푸른 것을 봐야 안정이 돼. 그래서 우리 강단에도 이렇게 나무가 많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 은혜만 바랄 뿐 아니라 강단을 바르고 푸른색을 보면 마음이 다 안정이 됩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잘 살려면은 이 푸른 산천 초목을 갖고 해야 됩니다. 나무 한 그루, 풀 한 폭이 이거 너무나 사랑하고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누구든지 나무를 베고 풀을 짓밟거들랑 가만두지 마세요. 그것은 간접 살인입니다. 사람 죽이는 겁니다. 보통 일로 우리가 넘길 일이 아닌 것입니다. 나무나 풀을 사랑해야 자기도 살고 나라도 번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 3년 반 동안에는 그냥 원자탄, 수호탄이 막 터지고 막 나라끼리 싸워가지고서 지구의 3분의 1이 그냥 황무지가 되고 나무와 풀들의 3분의 1이 타버리니 뭐 온 세상이 온난화되고 그 결과로 사막이 점점 넓어져서 국토가 피폐해지고 아주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찌한지 환난 전에 들려 올라가야지 환난을 통해서 그때에 처한 기근과 자연 환경의 황폐 속에서 우리가 살아나지 못할 것입니다.